자,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자, 뭐 가장 궁금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집값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여쭤봤던 건데 올해 그 예상하신 대로 대강 가고 있는 건가요? 예. 예, 일단 뭐 예상한 대로 가고 있고요. 예. 가장 크게 보실 건 저희가 집값을 전망하는 거죠. 예. 뭐 다른 거 전망 안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그렇죠. 정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요. 그럼 수요와 공급을 전망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높은 집값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예.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또 두 번째 수요는 투자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요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근데 수요가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값은 빠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에 파느냐가 사실은 최종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렇겠죠. 예. 최근에 매물이 증가하는데요. 예. 흥미롭게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내놓긴 하는데 호가를 안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살 사람은 없고 일단 매물은 증가하고 호가는 안 내리고 있다. 예.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그런 그래서, 상황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올해 많이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물어봐도 집값은 뭐 그렇게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다시 솟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누가 높은 가격에 계속 사줘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수요가 제한적이고 올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게 들어오는데 스트레스 DSR이라고 예. 일종의 대출 규제가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수요가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려면 오르지 않으면 결국에 떨어질 건데 그렇죠. 언제 하락하고 얼마나 떨어질 거냐가 예. 사실 중요해 보입니다. 예. 예. 언제 얼마나입니까? 근데 그 시점이 예. 흥미롭게도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가 각종 예.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개개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 내놓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겼어요. 예. 안 내놓는군요. 아니요, 내놓긴 하는데 예. 호가를 안 호가를 내요. 안 내리는군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안 되지만 일단 가격은 안 빠지는 예. 거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집을 내놓는 사람들 그리고 파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 두 가지 속성이 예. 있다. 하나는 장기 보유자들이 많아요. 네. 두 번째는 고령 세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버티긴 힘들다. 결국엔 지금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예. 하반기로 가면 매물의 호가가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른바 그 항복 매물이라 그런 그거 아닌가요? 조금 다른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보면 매도하는 분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이 많아요. 예. 아, 그 영끌한 분들 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부동산은 영끌하면 예. 절대 안 팝니다. 아, 끝까지 버텨요. 예. 그래서 못 버티다가 경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항복 매물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매물은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기는 좀 힘들고 경매로 오니까 예. 시장에 지금 매물이 나오는 건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인데 예. 이분들은 보면 투자 목적이든 어쨌든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집값이 2배 내지 3배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좀 유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팔고 싶으면 가격을 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가격 하락폭이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내놓는 가격의 매물이 하반기 때부터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매물이 늘려면요. 네. 장기 보유한 분들이 내놓는 것도 있겠지만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다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많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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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겹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고령 세대들이 예. 그렇게 또 투자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내놓고 있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긴 합니다. 하반기 언제쯤 보세요? 그런 어떤 이 달을 맞춰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대략 느낌만. 예. 하반기에는 하여튼 지금 매물이 더 훨씬 늘어날 것이고 가격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도 들어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호가를 낮춘 매물이 증가해요. 예. 그럴 가능성이 그럼 있거든요. 거래도 늘어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또 살 사람이 생겨나니까 예. 거래가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있죠. 낙폭은 이거 제가 너무 낙폭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최근에 떨어진 걸 보면 최대 하락폭이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빠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고점 대비해서. 예. 저는 거기에서 10%포인트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으로 보면 예. 그러면 최고점 대비해서 한 40%도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집을 실구매 수요자들은 네. 최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진 곳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을 유연하게 보신다면 예. 가격의 절대 폭보다 시장의 변화를 계속 보실 예.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가격이 빠지는데 흥미롭게도 어느 구간 때부터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예. 그런 그 가격에 살 사람들이 시장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인 거죠. 예. 그 어떤 추이를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점 대비 40%면 저점이라고 추정은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수요 공급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30% 빠졌는데 시장에서 수요가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해요. 그럼 그때가 쉽게 말해서 가격의 저점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반대로 제 말대로 한 40%가 빠졌는데 예. 거래량이 안 붙어요. 예. 그건 시장에 아직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이쪽에 잘 몰라서는데 거래량은 어떻게 파악하면 됩니까?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예. 통계적으로 다 나오고요. 예. 통계청에 가보시고 나오면 그리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보시면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예. 뭐 매일 체크하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요. 중요한 건 저희가 시장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개별 아파트를 사셔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의 거래량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 조회하셔서 예. 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계약 건수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에 거래됐는지 다 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이 추세로 보거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반기에 꺾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부 정책은 그걸 약간 붙잡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정부 정책과 어떤 이 전망은 상치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은 그 시기를 조금 늦출 뿐이지. 네,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예.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가격을 못 잡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가격이 빠지는 추세 속에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집값을 받치려는 그 정책을 나와도 추세를 바꾸긴 힘들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 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네. 실거래 의무 제한 네. 푸는 거 3년.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실거주 제가 실거래라고 말씀드렸죠. 네, 실거주 예, 의무입니다. 의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아파트를 예. 분양받으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함께 실거주 3년 의무가 들어갔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청약 시장에서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청약받지 마라. 예. 이런 의도를 갖고 법이 도입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해 초에 정부가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심지어 강남에도 분양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 예. 이걸 발표합니다. 예. 근데 분양권 전매 제한은 시행령으로 사실은 그건 통과할 수 있는 예. 부분이었는데 실거주 3년 의무는 주택법을 개정했어야 돼요. 예. 근데 국회가 통과가 안 해주니까 예. 이게 이제 질질 예를 들어서 유예돼 왔고 예. 지금까지 끌려오다가 예. 최근에 여야 합의를 위해서 실거주 3년 의무는 유지하는데 예. 그걸 3년 유예하겠다. 예. 이런 것들 이게 통과된 겁니다. 3년 유예하겠다. 네, 그러면 그 의무를. 예. 네. 그러면 지금 집을 사면 바로 안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3년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럼 어떤 시장에 충격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이건 저희가 좀 크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왔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뭐 4만 가구, 5만 가구가 그 정책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꼭 해야 되고 뭐 전월세 문제도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반대로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청약 가점과 기회가 되는데도 참가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법이나 정책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없어질 거야. 예. 그러면서 그냥 살지도 않을지만 청약에 참가했다는 예. 거죠. 그런 분만 이익을 보는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봐봐 내 말이 맞지.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법을 무시한 분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 예. 특히 부동산에서요. 예. 특히 부동산만 보면 어쨌든 나중에 뭔가 풀어주고 반대로 풀어주는 이런 정책의 신뢰성을 계속 무너뜨리다 보니까 사실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그게 뭐 3년 거주 의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있다.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또 3년 유예해주면 그 3년 유예해주면 또 3년 후에 또 유예겠지. 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렇겠죠.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어겼는 정부가 한 번 말을 바꿨는데 왜 또 안 바꾸겠어? 뭐 이런 거랑.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건데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투자로 혹은 투기로 너무 많은 분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에는요.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4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시장을 안정시키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시장의 투자나 투기 수요를 또 유입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집값이 뭐 오르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예. 나중에 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 시장에 대거 투기나 투자 수요가 들어올 또 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아. 이게 당면한 문제다 보니까 뭐 여야가 불가피하게 뭐 예.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가격엔 영향이 없다는 지금 말씀 그렇습니다.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건 아까 전제했듯이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예. 근데 나중에 예. 이 틀이 완전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상승할 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상승할 때. 네. 예. 그때 다 풀어줬으니까. 예. 또 정책은 시차가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또 오르면 또 실거주면 뭐 또 들어올 글쎄요. 거예요. 예. 근데 또 안 먹혀요. 예. 그때는 또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이나 정책의 어떤 지속성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이 우리 부동산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헌법에 넣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게 예.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정책으로 시장을 또 움직이지도 않아요. 예. 나중에 후유증만 남겨요. 부작용. 예. 부작용일 땐 작용하고. 네. 예. 예. 작용해야 될 땐 안 작용하고 이렇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3년 유예하고요. 예. 그러면 전세를 산단 말이에요. 그 3년 유예 전세를 사는 사람이 그 뭐죠? 재계약 청구권인가요? 그렇죠. 그거 하면 갱신청구권. 예, 갱신 청구권.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정치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3년 실거주 의무니까 예. 3년 유예해 준 거예요. 예. 예. 그것만 맞춰서. 근데 전세 들어온 사람이 나 더 살겠다. 거기서 그러면. 임차인들이 예. 들어올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법에. 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특례를 넣어야죠. 거기다가. 그럼 법은 점점 정책의 일관성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일 궁금한 게 시간 다 되기 전에 예. 그린벨트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렇게 좀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부동산에 있어서. 예.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다른데 예. 어쨌든 개발 이슈는 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수요 부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아니에요. 예. 이 높은 집값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하기 예. 때문인데 결국 이렇게 땅을 풀어서 뭐 아파트 공급하거나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지금 갖고 있는 땅도 부동산 PF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린벨트 풀어서 그게 주택용지로 되긴 힘들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나 얘기하는 뭐 산업단지를 만들다. 예. 뭐 이런 방향성인데 지금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지금 안 채워지고 있는데 예. 그린벨트 풀어서 산업단지 만든다고 해서 거기 누가 들어갈 거냐. 그런 점에서 좀 회의적이고요. 그럼 왜 이런 걸 내놨을까요? 이런 정책적 비전을?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울산에 가서 그린벨트 해제를 말했는데 예. 울산이 예. 그린벨트가 예. 거의 20%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요. 20% 중에서 80%가 1, 2등급이어서 예. 절대 그린벨트에서 예. 풀지 못하는 건데 예. 거기 가서 이제 풀어주겠다고 한 거고 지역의 일종의 예. 민원이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 지역이 예. 또 민원이 있던 게 서산이거든요. 예. 서산에 비행장이 있으니까 가서 또 군사시설 보호를 풀겠다고 해주는 거죠. 아, 두 가지 질문이 생각나는데 풀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건 예. 풀 수 있습니다. 뭐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요. 예. 관계정 간의 협의에 의해서. 아,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 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람직한가요? 아니 지역민 입장에서는 좋겠죠. 예.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국토 개발, 균형 개발 차원과 예. 그리고 이런 땅들이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뭘로 활용할 거가 중요한 예.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서해에 서산에 그렇게 군사시설 보호지역 풀어갖고 용지가 생겼습니다. 예. 거기서 뭐 산업단지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수출이요 30%가 줄고 있어요. 예. 이유는 중국 수출이 감소해서요. 예.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건가가 예. 고민이 안 되고 있다. 그 뭐가 들어갈지는 고민 없는 상태에서 풀고 본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정책적으로 지금 별 어떤 부작용은 뭘까요, 그러면? 부작용은 이제 뭐 땅 투기가 엄청나게 아, 예. 예. 이미 뭐 매물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예. 전국에서 이제 뭐 땅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예. 부동산에 자금이 들어가는 건 국가 대표님 차원에서 시간이 거의 네. 다 됐는데요. 네. 아, 이 부분 다음에 한번 다시 또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광수 대표 모셨습니다. 예.